핵심은 전달하되 것이 돌려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존감 헬퍼 임다정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돌려 말해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하는데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회사만 떠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친구관계나 가족관계도 큰 의미에서 보면 사회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려 말하는 방법을 익히면 모든 관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반응들을 살펴볼까요? 직설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처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싸가지 없다라던가 사회생활 못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요목조목 따지고 들고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보자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닌데 싸가지 없다라던가 사회생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다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돌려 말해야 되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돌려 말해야 되는 순간에는 돌려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여러 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는 정말 찐친도 있지만 친한데 약간 애매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친하지만 약간 애매한 친구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옷을 새로 샀대요. 나 진짜 고민하다가 샀는데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나 이거 그냥 샀어. 어때? 괜찮아? 라고 물어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영 아닌 거예요. 뭔가 옷과 따로 노는 느낌? 옷 자체도 엄청 괜찮다는 느낌은 아닌데 A한테 잘 안 어울리는 분위기인 거죠. 이럴 때 직설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 안 어울리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A는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나쁜 의도로 한 말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왜 저렇게 기분 나빠하는 거지 하면서 억울하기도 하고요. 아니 그럼 물어보질 말든가. 물어봐서 대답을 해줬더니 왜 저렇게 기분 상해하는 거야? 하면서 나도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A를 제외한 다른 친구들은 이 A가 입고 온 옷이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 걸까요? 물론 취향 차이일 수는 있지만 굳이 콕 집어서 이야기 안 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파생될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했을 수 있죠. 그러면 물어봐서 얘기해준 건데 대체 뭐가 문제야? 라고 얘기한다면 물어봐서 얘기해준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선택지를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선택을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정말 너무 친하고 이 친구는 내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엄청 친한 사이도 아니고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안 나빠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분 상해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기분 상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도 기분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도 돌려 말하는 방법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이사를 갔다라고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몇 평이야? 가격은 얼마야? 하면서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 친한 사이고 내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계속 피하고 있는데도 계속 물어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회사 사람이다 라고 하면 더 곤란하죠. 마냥 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말해주기는 싫고 답답한데 대체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죠. 대답을 안 하자니 혹시 나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왜 궁금해하다 화도 나요.
마음 같아서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말해주기 싫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고 싶은데 내 미래를 생각하면서 입을 꾹 다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때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격당한다라는 느낌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공격을 받는다고 느끼면 울컥한 상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말을 왜 굳이 그렇게 해? 좋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너한테 평가해달라고 했어? 친구나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돌려 말하지 못하고 직설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결국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돌려 말한다라는 건 나를 보호하는 작업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대체 돌려 말한다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살을 붙여서 완충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문장의 핵심 내용은 내 생각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예요. 그럴 때 별로인 것 같아 안 어울리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만약 결혼을 하셨다면 저희 신랑이 주도적으로 준비한 거여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라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약간 눈치 없는 척 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부동산에 물어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죠. 핵심은 전달하되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이 돌려 말하기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맥락을 이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차라리 직설적인 게 낫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상황에 맞게 내가 말하는 기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해요.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 상황에 가장 적절한 방식이 돌려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돌려 말하는 게 맞습니다. 상대가 내가 돌려 말하는 걸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의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몫인 거죠.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거죠. 돌려 말하는 건 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스킬이에요. 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인 거죠.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돌려 말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보고요. 나라면 어떻게 돌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시고요.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존감 헬퍼 임다정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